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이국 땅에서도 관심과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막 지난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잘 지내셨는지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지내신 분들도 있겠죠. 혼자 지내신 분들이나 가족과 함께 북적북적 지내신 분들이나 모두 기쁨과 축복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태 시인의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라는 시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희미한 고향집과 어머니, 그 개구장이들, 그들을 도로 돌려주소서. 조그만 카드 속에 정성을 담던 그 소년들도 돌려주소서. 첫 아이 보았을 때 기도드리던 그 아빠와 엄마도 돌려주소서. 한 번 더 그 종소리를 듣게 하시고 눈 내리는 아침을 걷게 하소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소서라는 시인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탄 예배도 또 가족들의 크리스마스 파티도 많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잃은 것이 많이 있어요. 희미한 고향집과 어머니, 조그만 카드 속에 정성을 담던 소년들 뿐이겠습니까? 성탄절이면요, 아이들과 손잡고 또 온 가족이 예배당을 찾기도 하고 음식을 해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어떻게 보면 소중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아서 예년이랑은 달리 나름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설이 있죠.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살림이 넉넉지 않은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들을 파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남편은 또 부인의 그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려고 시계를 팔아버립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바보 같을 수도 있는 순수한 사랑과 희생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신에게 시계줄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버린 아내를 보고 얼마나 남편이 황당했을까요? 황당해하면서도 슬퍼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하지 않고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 거예요. 곧 다시 자랄 텐데요, 뭐. 괜찮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크리스마스를 막 지난 토요일 오후, 오늘 우리도 소설의 여자 주인공의 말처럼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문 활짝 열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문학 얘기를 하면서 삶을 나누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나누면서 그의 삶과 또 우리의 삶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단의 별을 띄운 시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1970년 중반에 문단의 주목을 받고 1980년을 온통 수놓았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우리 곁을 떠난 여성 시인입니다. 고정희 시인의 삶과 그의 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저의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해설과 감상도 좋지만요. 그저 읽는 것, 그저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시가 해설 없이, 감상 없이 자기 스스로 해석이 되고 내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읽는 독자가 주인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희 시인을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 몇 편을 해설 없이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쓸쓸함이 따뜻함에게 라는 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야기가 따라 나오고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는 사람,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고정희 시인을 꼽습니다. 독신자로 살다가 지리산 등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극적인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 외에도요. 고정희 시인처럼 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삶을 조명하고 죽음을 추모하는 이가 흔치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의 삶 자체가 문화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자는요, 고정희 시인을요, 아쉽게 세상을 떠난 고정희 시인은 비록 세대가 다르지만 프랑스의 유절 여성 철학가 시몬 르 베이유를 상기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시몬 르 베이유는요, 이 철학 교수 자격 학위를 받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노동자가 된 유태인 여자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레지스탕스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사상을 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한 아주 의식 있는 여자였지만요.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34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침으로써 역사와 신화가 된 분이죠. 프랑스의 유절 여성 철학가 시몬 르 베이유와 빗대어 말하면서 고 시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991년 6월 9일 일요일이었죠. 고정희 시인은 아침부터 내린 비 때문에 뱀사골 골짜기 물이 불어있는데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건너갑니다. 되돌아오면서 사고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고정희 시인의 사고 현장과 장례식장을 직접 다녀온 김은시 씨의 기록을 보면은요, 광주에서는 고정희 선생이 추구했던 새로운 실천으로서 여성주의는 하나의 바람이고 외도로 취급하는 듯했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인의 삶과 겉돌았던 장례식의 풍경을 보면서 생애의 많은 부분 보냈던 광주와 동료 문인들 사이에서도 고정희 시인은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 시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요, 1991년 6월 10일 신문을 찾아봤어요. 고정희 시인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이 코너에 적혀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인 고정희 43세 본명 고성애 9일 낮 12시 30분쯤 전북 남원군 산내면 부운리 반선마을 지리산 뱀사골에서 실족, 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경찰과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5시쯤 실족 지점 100여 미터 아래서 고 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숨진 고 씨는 전남 해남 출생으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75년 현대시학의 시, 부활 그 이후 등이 추천돼 시단에 나온 이후 신라권 기행, 초원제, 지리산의 봄, 광주의 눈물비,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등 시집 10권을 남겼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독신인 고 씨는 지리산 등반이 취미라고 말할 정도로 지리산을 좋아했다. 장례는 민족문학작가회의, 광주 전남 민족문학인협의회 주최 민족문학인장으로 치러진다. 고정희 시인의 시를 좋아했던 독자들이나 문단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고정희 시인은요, 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결벽주의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그의 절친이었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죠. 조혜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고통을 가볍게 하는 머즈마들에 치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의 고통을 가볍게 하는 기즈바들에 치이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시인이라고요. 고종희 시인은요, 시인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 출신입니다. 20살까지 해남에서 문학인으로서 희망과 꿈을 키워 살았는데요. 지금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고종희의 생가를 관광지로 지정해서요, 해남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고종희 시인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와 기자를 거쳐서 1975년 시인 박남수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의 연가, 부활과 그 이유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합니다. 문단 등단 이후에 한동안 모교회의 동인으로 활동도 합니다. 고종희 시인은 1979년 첫 시집을 발간해요. 누가 홀로 술투를 밟고 있는가. 또 그 발간에 이어서 10권의 시집을 낼 정도로 짧은 인생이었지만 문학적으로 치열한 성과를 보인 시인입니다. 고종희 시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또 문학에서도 완전히 그 정점에 올라야 할 그 시점에 호련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굵고 짧게 산 시인이죠. 짧은 생애 동안에 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고종희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에요, 10권의 시집을 냈어요. 12년 동안 10권의 시집을 냈으니 많은 시를 쓴 셈이에요. 80년대 초부터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대한사회를 모색하는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나혜덕 시인은 그녀의 시세계를 이렇게 평했어요. 고종희는 서정시의 좁은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부단히 탐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시적 언술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선구적 역할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고종희가 없었다면 한국 문학사에 페미니즘이란 중요한 인식의 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 것이다. 라고요. 한국 문학사에서요, 고종희 이전에 여성의 경험, 또 여성의 역사성, 여성과 사이가 맺는 관계 방식을 특별한 문학적 가치로 강조하고 이뤄나간 작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종희 시인의 초기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상 실현을 꿈꾸는 이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 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그리고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고종희의 다양한 시적 탐구는요, 한국 문학사에 정말 영원히 남을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여성 운동가로서의 고종희의 실천적 삶은 당연, 역사와 문학적 신화가 되었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소녀들의 전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종이라는 아이콘이 발신하는 그 메시지의 크기는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나 시인은 고종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된 한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종이만큼 한국 문학사 안에서요, 스스로의 생애를 텍스트로 만드는 데 성공한 문인은 많지 않다면서요. 고종이는 스스로의 생애를 좀 더 높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만들어갔고 언어와 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과 어긋나지 않는 생은 참으로 드물다고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고종희가 아니었다면 한국 여성문학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을 합니다. 그녀가 문학의 이름으로 씨를 뿌린 여성주의 운동은요,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서 그 발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은 문인들은 한국 여성문학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요, 그녀가 없는 한국 여성문학은 여전히 쓸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종시라는 시가 있어요. 마지막 남긴 시입니다. 전문이 이래요. 나는 사라진단,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 정말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예감할 수 있을까? 마치 가야 할 길로 간 사람처럼, 예비해 둔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예언했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남긴 시인이기도 해요.
기영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잎도 그렇고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도 그렇고요. 마치 자신을 향한 이 장송곡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 있죠.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위기에 있는 분들, 슬픔에 빠진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식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로서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돌을 단단하게 올려놓고 떠난 고종희 시인의 시세계와 삶, 그리고 작품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시들도 많이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가장 젊은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요. 올해도 한 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고종희 시인이 생전에 아주 즐겨 불렀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들으면서 김은자였습니다. 너의